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즈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단체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거예요. 어저께 질문 주셨을 때 영어 문제를 많이 풀면은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다른 구독자 수험생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답변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영어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많이 풀면 실력 향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느리게 일어나고요. 반대로 효율적으로 많이 풀거나 효율적으로 적게 풀면은 실력이 향상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물론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영어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가 단순하게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우선 수험생분들은 첫 번째 복습과 그리고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자신이 풀어보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복습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암기가 안 돼 있고 자신이 푸는 양이 많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영어 강사님들의 강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강의를 다음 과정 계속 넘어가기만 하지 복습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보통 테스트를 봐봐요. 해석. 그냥 가장 간단한 문장 같은 거를 해석을 해보고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테스트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을 못하고 가물을 독해하고 감이라는 건 쉬운 문장은 통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감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죠. 긴 문장은 짧은 시간 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나 독해서 쓰이는 문법이나 그런 게 잘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연습한다고 할게요. 독해 연습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시험의 꽃은 결국 독해 싸움입니다. 수험생들이 독해를 그냥 무턱대고 많이 풀려고 해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많이 풀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영어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빠르게 많이 풀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내용 파악을 다 놓치고 그리고 해석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양치기로 많이 풀기만 합니다. 그럼 계속 많이 틀려요. 그럼 실력 향상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국어,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비문학과 영어 독해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만 양치기로 많이 푼다 하더라도 그 지문을 가지고서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유추도 하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이고 글의 전개는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따져주면서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간이 너무 쪽박혀가지고 아직 제대로 빨리 읽지 못하는 실력인데 빨리 읽느라고 많은 중요한 포인트나 어떠한 뭐 전개 방식 같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접근하는 방식,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하나 체크하지 못하고 단순히 많이 풀면은 날리식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풀고 나서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또 똑같이 할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응용력이라는 거죠. 이 응용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계속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 시간 걸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유형의 독해를 풀 때도 영어 유형의 독해를 풀 때도 시간 내고 풀지 말고 그냥 천천히 풀라고 합니다. 내용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문을 비효율적으로 양치로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1년 내내 하다 보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차라리 한 지문을 좀 걸리더라도 풀어보되
일단은 글을 읽으면서 영어라고 하면은 중심 내용, 키워드 계속 표시하면서 내용 속, 머릿속 안에 인식을 해줘야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바로 해석지를 보지 말고 일단 글을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다 표시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일단 읽고 넘어가요. 비록 해석이 안 된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또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된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글의 전개를 봐가지고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따져보시고 그래서 유출해보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문장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상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게 실제로는 실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답이 다 정답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꾸준히 연습하면 빨라져요.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빨리 읽다 보면 감독해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계속 표시하면서 계속 내용 머릿속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럼 보통 재진술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의 특징상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계속 쓰지 않아요. 바꿔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취재자는 원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유해선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라는 거죠. 이거를 직접 해보지 않고 강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들을 때는 좋아요. 편해요. 강사님이 다 해주니까. 근데 실전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5과목 풀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못 읽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을 모르거나 어떻게 리딩 스킬이나 접근 방식을 모른다고 하면은 지문이 어려워질 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 그때는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스킬과 전략을 알면은 최대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필요한 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빨리 풀되 답의 근거를 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 독해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걸 안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약한 문장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갔을 때 그와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또 해석 못하고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뒤에 다음 건 푸는데 영향 미치고요. 그래서 독해 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문 독해, 유견문 독해, 기출 계속 꾸준히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노트에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중급 구문 독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급 구문 독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독해 노트로 보완하세요. 영어도 줄여나가는 공부와 줄여나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그 독해형 어휘 노트에 만드시고 독해형 어휘 노트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앞부분부터는 기초에서 나오는 어휘 생활력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관련 동의어들 계속 정리해 주시고 뒷부분부터는 구문 독해, 유형문 독해, 영어 기출 여기서 나오는 독해 집에서 쓰이는 어휘들을 정리해 놓고 이걸 자투시에 보자고 하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한 독해 하나의 예지만 막연하게 그냥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잖아요. 초반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실력 쌓이면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5과목을 풀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온다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시면은 풀 때는 몰라요. 근데 시험에 갔을 때 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당하고 실수한다는 거죠.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도 막연하게 하프 모의고사 어려운 몇째 랜덤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문법 못한다면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론은 과연 암기를 했는지, 단원별 적용 연습은 제대로 했고, 단원별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고 복습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대다수는 복습이 안 돼 있어요. 왜? 이 규제 풀고서 다음 규제, 다음 규제 넘어갑니다. 강사님들이 계속 이 규제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좋다, 학교에서는 이거 추천한다, 다른 강사님 교재를 보더라도 이거 꼭 봐라, 이런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수능 어휘가 있고 공무원 어휘가 있다면 둘 다 잡아야죠. 수능 어휘는 일단 독해에서 쓰이는, 자주 쓰이는 어휘들을 모아놓은 건데, 수능 어휘를 제대로 안 잡으신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수능 어휘가 안 잡혀 있으면 문법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어휘가 약하니까 이게 뭐 지금 어휘 공부하는 거지, 어휘를 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문법을 공부하지 구문 공부하지 독해 공부하지 모른다는 거죠. 수능 어휘는 한 3회 정도 하시고, 공무원 어휘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 어휘를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어원과 동의어예요. 어원과 동의어를 빠르게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럼 쉬워요. 근데 어원이 없거나 동의어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초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합니다. 가끔씩 인강에서 이제 영어 강사님들이, 대형 강사님들이 말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약간 좀 놀라운 게, 뭐 어휘를 틀릴 수 있다? 아니, 어휘를 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거 내에서 나와요.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또 독해 어휘 노트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어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춰야죠. 왜? 나머지 보기형 어휘들은 알거든요. 수업 보고 당연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기보다는 수능 어휘, 그리고 공무원 어휘, 플러스 독해 어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문. 저는 기초 문법과 기초 구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싸움에서. 물론 독해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초 문법과 구문이 잡혔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많은 수험생들이 구문이 안 된 상태에서 유형 독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지도 모르고 문장 분석을 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의 독해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문 독해도 문제가 뭐냐면, 강사님들의 교재가 어려워요. 구문 독해 교재 자체가 길어요. 근데 정작 영어 실력이 안 나오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짧은 구문조차도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기초 문법과 구문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기초 문법은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도 마찬가지죠.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이 두 개가 제대로 잡혀있으면 유효한 독해가 상당히 수월해져요. 근데 이 두 단계가 대다수의 수는 다 안 돼 있어요. 복습도 안 돼 있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보고 있고, 강사님들 계속 어려운 거 봐야 된다, 어려운 거 봐야 된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기출도 충분해요. 기출 영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기반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독해 양치를 하려고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영어를 양치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게 공부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면 또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양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질문으로 좀 쉬운 걸로 하세요. 강사님들이 교재 팔기 위해서 어려운 거 계속 보라고 해서 손도 못 대는 어려운 질문 보지 마시고, 독해를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이런 접근 연습도 못하고 내용 파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런 걸 몇 질문 몇 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좋은 질문도 쉬운 질문으로 여러 질문을 다양하게 보세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은 질문에도 한 질문에서 다양하게 뽑아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시생들 못 이겨요. 재시생들이 이미 실력이 그럼 잘 나오겠죠,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후 시간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